자, 마키아벨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군주론의 책에 보면 15장, 16장 이런 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뭐 군주가 잔인함이 뭐냐, 인자함이 뭐냐, 그 다음에 군주가 사랑받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군주는 어떻게 신의를 지킬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군주의 처신과 행동 방식,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리더십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5페이지에 보면 내 판본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판본이 이거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 판본에 보면 이거고요. 16장 중간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주가 후하다는 세평을 지니려 한다면 사태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인색하다는 악평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군주의 절약하는 마음으로 해서 세입이 풍부해져서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민중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사업, 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군주는 더욱더 후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수많은 사람에 대하여 물건을 주지 않고도 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특혜를 베품이 없기 때문에 이 소수로부터만 인색하다는 평을 받게 된다. 나는 너무너무 멋진 문제예요. 인색하다는 평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응? 또 하나 할까요? 인자함과 잔인함. 잔인한 게 좋아요? 인자한 게 좋아요? 잠깐만요. 여기 봅시다. 17장 잔인함과 인자함에 대하여 중간쯤에 바로 바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주는 자기의 백성을 결속시키고 이들이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인하다는 악평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그것은 너무도 자애심에 깊어 오히려 혼란 상태를 초래하고 급기야는 사륙이나 약탈이 횡행하도록 만드는 군주에 비하면 약간의 엄격한 시범을 보이는 군주 쪽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자애롭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군주가 내리는 엄격한 재판은 개인을 다치는 데 그치지만 전자의 경우는 사회 전체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너무 재밌어. 난 그러니까 뭐 인자하다, 뭐 잔인하다, 뭐 어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군주, 그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동양에서는 뭐 덕치를 하는 공자나 맹자, 그건 하나의 퍼스펙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키아벨리 이 퍼스펙티브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데 뭘 인자하고 뭘 관대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인색하고 그냥 무섭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살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당대에는 암살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현대에도 뭐 암살 많이 당하잖아요, 대통령들이. 차라리 무섭게 해가지고 함부로 암살 못 당하고 자객 보내고 사람 죽이는 일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군주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기도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 나라가 망해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군주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섭게 해서 정말 함부로 나를 자객으로 살해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주가 찬양받거나 비난받는 몇 가지 이유,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의도하는 바는 독자에게 유익한 것을 쓰려고 하는 데 있다. 내가 이 책을 왜 썼냐면 독자에게 유익한 것, 그러니까 군주들이 읽고 확실하게 하지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 정치라는 게 뭐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뭐 잘하는 거예요. 뭐 이런 그 듣기 좋은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변을 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뜻 있는 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공화체제나 군주체제를 공안했다. 아, 멋있어요. 보지도 못, 공화체제, 군주체제 이거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지. 그러나 상상이 대체 무엇에 소용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와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가는 생활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명제로 해서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태를 놓친다면 이는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또 무슨 일에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스스로 선한 인간으로만 내세우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악인들의 무리 속에서 파멸을 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존하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인도 악인도 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국가가 생존하는 의미에서 보면 래정됐다. 국가이성이라고 그러고 개인의 통치술로 보면 이것도 버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포르투나라고 하는 건 자연의 운명이라고 하고 비루투라는 말을 써요. 이탈리 말로 비루투. 근데 영어로는 버추라고 써요. 이렇게 버추. 이제 덕이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던 덕도 버추였어요. 영어로. 물론 그리스 말로는 아레떼였는데 그 아레떼로서의 아리스토텔의 덕은 정말 훌륭한 품성, 절제된 품성, 중용을 가진 품성 이런 거였다면 이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비루투, 소위 덕, 정치인의 덕스러움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게 뭔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정치를 표해주는 거죠. 조금만 더 봅시다. 19장에 보면 경멸과 징후를 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주가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며 여성적이고 무기력한 데다가 결단력이 없다고 보일 때 경멸을 받게 된다. 군주는 이런 것들을 암초로 생각해 크게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자기의 모든 행동의 위대함과 용맹함, 신중함, 강직함이 엿보이도록 애써야 한다. 다음 신하들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 번 내린 결단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도록 할 것과 또 어느 누구도 군주를 감히 속이거나 농락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여기 보면 이 책의 87페이지 여기서 중요할 것은 사람의 원한은 악행에서뿐만 아니라 선행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한은 선행에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려면 이따금 선하지 못한 일도 행해야 된다. 아주 포인트를 찍는 거죠. 당신이 군주의 자리를 지킴에 있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할 백성이나 병사 혹은 귀족이라는 집단이 부패하였을 때 이들의 욕구를 채우려면 당신도 그들의 풍주에 물들어야 한다. 즉 이런 경우의 선행은 당신의 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알렉산더 얘기로 돌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쳐내고 자기의 백성이지만 막 죽여버리고 함으로써 더 선했던 다른 백성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기도 이제 뭐 계속해서 무슨 뭐 세베르스 형태가 어쩌고 뭐 아울렐리우스는 어떻게 정치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뭐라 그래요?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정치학은 어떻게 보면 역사와 철학을 이렇게 케이스 스타디하는 것이지 뭐 우리처럼 뭐 정치란 무엇인가 1, 뭐 정치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건 2, 뭐 어쩌고 현명한 천지 이렇게 무슨 교과서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면 이 군주론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투하고 비르투나인데 포르투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운명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이 책에서 25장인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무슨 강가에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포르투나죠. 비가 많이 와서 강에 물이 넘치는 건 포르투나네. 근데 그거를 가만히 놔둬? 사실은 이태리도 농업국가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범람해서 농사 못 짓고 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무슨 관계 시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걸 비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물이 넘치지 않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비르투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정치라는 것도 과연 이게 무엇이 목표라는 거예요. 강물을 막고 뭐 농사를 젊게 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슨 비료를 쓰고 무슨 나쁜 잡초를 골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정치의 목표는 뭐냐면 서바이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치의 목표는 뭐예요? 폴리스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게 정치 최고의 목표예요. 근데 마키아벨리한테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국가가 생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국가 이성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 이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르투예요. 그래서 그 비르투가 뭐가 있느냐? 이 텍스트에 여러 종류의 비르투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학자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또 다시 강의하겠습니다.